이번 영상은 증여세 면제 한도와 사전 증여입니다. 증여 관련 인터넷을 찾아보면 많은 영상이 있는데 이번 영상은 시청자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영상은 증여세 계산 구조와 증여세 세율, 그리고 법인을 활용하는 방법 순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일반 증여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증여세 특례 제도는 생소하죠. 창업자금 증여 특례와 가업승계 증여 특례인데 법인을 창업하거나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부 법인에 대한 증여 특례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활용 가능한 법인 증여입니다. 대부분의 증여는 현금 증여이지만 부동산 증여도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증여는 증여 금액도 크고 부동산 가격도 변하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대상입니다. 부동산 증여는 아파트, 토지, 건물, 상가 등 다양한데 이 중 아파트 공동명의가 가장 많습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고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상속받는 것은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 우선 증여세 계산 구조를 살펴볼까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공제를 차감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계산되죠. 증여재산에서 차감하는 증여재산공제는 일반적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여 문제에서 복잡한 것이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격인데 증여재산에 따라서 증여세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이란 증여재산의 가격으로 현금 증여라면 현금이 되지만 부동산이면 부동산의 가격은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선택이 문제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기준시가와 매매거래 가액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 등이 있는데 어떤 가격을 사용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재산평가의 원칙은 시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기준시가 등의 방법이 적용됩니다.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시가를 찾기는 다른 부동산보다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아파트는 거래 빈도가 많고 거래 금액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공동주택 고시가격이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증여의 경우 고시가격 대신에 매매유사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상가주택이나 빌딩이라면 시가를 적용하기 쉽지 않기에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거나 기준시가를 적용하죠. 세법에서는 부동산의 시가를 모른다면 매매유사가액, 감정평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증여재산 가격이 결정되었다면 이번에는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단위로 사용하며 사전 증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습니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상속세와 합산되는데 10년이 지나면 상속세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사전 증여를 하면 상속세 과세 표준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여 절세 효과가 크겠습니다. 10년간 배우자 공제는 6억 원이고 직계존 비속은 5천만 원 그리고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입니다. 본인 기준으로 아버지는 직계존속, 자녀는 직계비속입니다. 직계존 비속이 대상이므로 자녀에게 5천만 원 공제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증여를 하셔도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를 한다면 각각 5천만 원씩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와 아버지인 직계비속 합계액인 5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등의 기타 친족은 증여공제 한도가 1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사전 증여 5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증여 합산 기간이 5년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하길 꺼리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추가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족 법인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법인 증여는 영상의 마무리에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잠깐 이번에는 증여세 세율을 보겠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화면과 같이 세율이 동일합니다. 1억 이하는 10% 세율 구간부터 30억 초과는 50% 세율이 금액별로 적용되죠. 증여세 세금 계산에 용이하도록 누진공제가 있어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면 편리합니다. 만약에 1억을 증여하면 증여세율이 10%이므로 증여세가 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3억을 증여하면 세율 20%를 곱하여 계산된 6천만 원에서 누진공제 1천만 원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액은 5천만 원이 됩니다. 누진공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단계별 세금을 알 수 있는데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 1억 이하는 1천만 원 세금을 내야 하고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과세 대상은 20% 적용하므로
2억 곱하기 20%는 4천만 원입니다. 세율 구간별 금액을 비교해 볼까요? 10% 구간은 1천만 원이고 20% 구간은 4천만 원으로 두 금액 합계액은 5천만 원으로 누진공제를 이용한 계산법과 결과는 동일합니다. 세금 계산할 때 누진공제는 편리하게 사용되는군요. 그럼 이제 증여세 절세 방법을 알려주세요. 모든 일의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속증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증여입니다. 많은 자산가들이 사전증여를 통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사전증여가 없는 상황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이므로 사망 직전 미리 증여해도 효과가 미미합니다. 또한 상속세법에는 추정상속재산이란 것이 있죠. 사망 전 1년간 2억이, 2년간 5억이 사망하신 부모님의 예금에서 출금되었다면 이 금액에 대한 소명은 상속인의 책임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상속 개시 시점으로부터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해 세금을 매기고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한다는 점입니다. 사전증여는 장기적인 계획하에 10년 단위로 진행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드물지만 최고의 절세 방법 중 하나가 법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법인 증여의 장점은 사전증여 기간 단축, 양도세 2월과세 방지, 세대생략 증여세 회피 등이 가능합니다. 사전증여 기간은 법인이라면 5년이 단축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증여의 경우 양도세 2월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및 부동산의 권리를 10년 이내 제3자에게 양도한다면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이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과 달리 납세 의무자는 바뀌지 않고 수증자가 그대로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10년 이내 매각한다면 매매 가액에서 빼주는 취득가액은 남편의 최초에 구입한 취득가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대부분 부동산의 양도 차익이 커지게 되어 양도소득세는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주목할 사항은 양도세 2월과세의 수증자인 증여받은 사람이 배우자나 직계존 비속입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상속인이 아닌 법인이라면 2월과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을 활용하여 세대생략 증여 문제도 해결됩니다. 여기서 세대생략 가산액이란 할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을 추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가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녀의 재산을 손자녀가 물려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에 대하여 세금을 2번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부모님의 재산을 손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한다면 한 세대가 건너뛰므로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고자 세대생략 증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영어로는 스킵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일반 증여보다 30% 할증세율이 추가되며 증여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한다면 할증세율은 40%가 적용됩니다. 법인 증여의 또 다른 장점은 가족법인의 주주가 자녀가 아니라 손자, 손녀라면 할증세율 없이 세대생략 증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군요. 제가 들어보니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증여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대기업 후계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회사 경영권을 승계받은 것은 10년 단위로 몇십 년간 증여 플랜을 실천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의 최대의 무기는 시간입니다. 만약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가족법인을 만들어 상대적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겠습니다.